가역 반응. 이제 가역 반응이랑 동적 평형에 대해서 말아보는 거야. 우리가 가역 반응은 파란색이야. 말 그대로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게 가역 반응이야. 알겠지? 자,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반응식만 공부를 해왔냐면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돼 있는 것만 공부를 해봤잖아. 그지? 이걸 이제 포워드 리액션, 이거를 정반응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알겠지? 그지? 근데 자, 이렇게 화살표 반대쪽으로 나타내 주는 거, 이거는 리버스 리액션, 이거를 역반응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야. 이거는 정반응, 요거는 역반응. 알겠지? 그래서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이거를 가역반응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이 다 가역반응이야. 알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비가역 반응도 있나요? 역반응 안 일어나는 거. 있긴 있지, 비가역 반응도. 근데 사실은 비가역 반응도 있잖아? 역반응이 아예 안 일어난다기보다는 역반응이 너무 느린 거. 그래서 역반응이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애들. 알겠죠? 그런 걸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크게 여러분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연소 반응. 뭔가를 태우는 거. 아, 이건 역반응 이런 힘들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 자, 내가 메테인을 완전 연소시켜주면 이산화탄소랑 H2O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그지? 만약에 도시가스를 가지고 내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 근데 라면을, 메테인을 태웠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산화탄소랑 물이 돼서 빠져나가겠죠? 이게 다시 메테인으로 되는 거는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 그지? 역반응이라기 힘들지. 그지? 이런 게 비가역 반응. 자, 두 번째 어떤 것도 있냐면, 금속에 산화인데, 금속과 산의 반응. 이거는 얘를 알고 있는 게 좋아. 금속 마그네슘, 얘를 묽은 염산과 반응시켜 봤더니, 자, 뭐가 만들어지느냐? MgCl2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H2 수소 기체가 발생하더라. 됐나요? 이것도 역반응이 힘들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앙금 만들어주는 반응. 앙금 생성. 앙금이 뭔지 알아? 요즘 앙금은 잘 안 다루긴 해. 물에 잘 녹지 않는 걸 앙금이라고 하는 거야. 불용성 염, 이런 걸 앙금이라고 하지. 그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AgNO3 질산은이랑 NaCl 염화나트륨 반응시켜주면 여기는 AgCl 흰색 앙금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머지 구경꾼 여기는 NaNO3 이런 식으로. 반응식은 알아두는 게 좋아, 얘들아. 알겠지? 이걸로 한 문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다음 중에 비가역 반응에 해당하는 반응식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 하나 나올 수 있잖아. 내신이니까. 그지? 자, 네 번째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은 HCl과 NaOH, 자,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켰더니 하나는 H2O 물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NaCl 염이 만들어지더라. 그치? 요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 돼주는 거야. 괜찮지? 그럼 봐봐, 여러분. 가역 반응에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좋은 예는 이런 게 제일 좋아. 자, 이렇게 용기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 거야. 여기에다가 자 물을 좀 넣어놓자. 이렇게 물을 좀 넣어놨어, 여러분. 거기 좀 삐뜨네. 초반에는 봐봐, 여러분. 흰 색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봐봐. 초반에 얘들아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 자 물에서 증발이 생겨. 그러니까 수증기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해하지, 그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수증기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다시 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알겠지, 그치? 그럼 봐봐, 여러분. 초반에는 뭐가 더 빠르냐면, 자,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걸 증발이라고 그래, 증발.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빨라.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여러분?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겠지, 그치?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자, 나중에 여러분,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같아지면 물이 더 이상 줄지 않겠지. 그렇잖아, 그치?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증발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응축이 일어나. 근데 날아가는 양이랑 들어오는 양이 똑같으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그치? 요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요런 거를 동적 평형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여기서 동적은 다이나믹. 알겠지? 영어로는 다이나믹 에퀄리브리엄이라는 표현을 써 좋아하더라. 반응이 절대로 멈춘 게 아니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근데 외관상으로 마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런 걸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 됐죠, 그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요걸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봐봐요. 자, 이런 게 있어. 만약에 N2 질소기체랑 수소기체가 반응을 해서 자, NH3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준다. 자, 이런 반응 시간에 따라 가정해보죠. 보통 우리는 이제 예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만약 이런 거 있잖아. 질소를 10몰, 그죠? 수소를 30몰. 이런 어떻게 반응한다고 배웠어? 질소 10몰 다 사라지고 수소는 30몰이 다 반응에 참여를 해서 암모니아가 몇 몰이 만들어질 거다. 20몰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 그래, 그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사실은 여러분, 질소랑 수소가 반응을 해서 뭐를 만들어 주니까 암모니아를 만들어 주는데 이 암모니아가 분해가 되는 거야. 뭐하고 뭐로? 질소하고 수소. 그래서 질소랑 수소가 전부 다 반응에 참여하기 전에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해, 얘들아. 그러니까 질소와 수소가 암모니아를 만들어주는 속도하고 암모니아가 분해되는 속도가 같아진단 말이야. 알겠지, 그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부 다 분해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 질소가 7몰만큼만 분해가 됐어. 그러면 수소는 몇 몰만큼 분해가 되겠지? 얘는 21몰만큼 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러겠지? 그럼 암모니아는 몇 몰이 만들어지겠네, 여러분? 얘는 이제 14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뭐가 알겠죠? 그러면 자, 얘가 3몰 남아있어. 얘는 여러분 9몰이 남아있을 거야. 얘는 14몰이 만들어져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면 이 상태로 질소는 3몰이 남아있고 수소는 9몰이 남아있고 암모니아는 14몰이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로 더 이상의 몰수 변화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 마치 이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질소랑 수소가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암모니아는 계속해서 질소와 수소 계속 분해가 돼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걸 평형 상태라고 한다. 된 거지? 오케이? 별거 없죠? 여기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고. 우리가 이 평형 상태의 특징이 있어. 자, 첫 번째 일단은 여러분 이건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닫힌 개가 필요하다. 클로즈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닫힌 개가 무슨 말인 줄 알아? 쉽게 얘기하면 뚜껑이 덮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밀폐되어 있어야 된다. 뚜껑이 열려 있으면 절대로 평형에 도달할 수가 없어, 얘들아. 무슨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평형 상태에서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이게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다. 그래야지 평행에 도달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치?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자 질소하고 수소를 가지고 전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를 나타내 준다라고 보면 자 x축 여기는 시간, 여기 y축에는 속도입니다. 그 질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 때 이 전반응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점점 느려진다. 이렇게. 암모니아가 분해되는 건 처음에는 0이야. 암모니아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암모니아가 분해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점점 빨라지다가 둘이 이렇게 같아져야 되더라. 그러면 둘의 속도가 서로 모여졌을 때, 같아졌을 때, 이때가 평형. 된 거지, 그치? 요게 평형에 도달하는 거. 자, 세 번째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평형에 도달하면, 자, 물질 있죠? 반응물과 생성물,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알겠지? 예를 들면 만약 이 상태에 평형 도달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소는 계속 3몰을 유지를 해준다고. 수소는 9몰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암모니아는 14몰을 유지를 해준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치? 그리고 이런 네 번째 옵니다. 자, 평형 상태에서는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돼. 반응물과 생성물이 반드시 공존, 같이 있어야 돼. 암모니아가 없는데 평형에 도달했다, 그런 게 없어, 얘들아. 만약에 질소랑 수소랑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식이야. 얘가 평형 상태라고 하면 질소, 수소, 암모니아 이게 무조건 다 같이 있어야 돼. 이해했지, 그치?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보통 책에는 이게 많이 나오는데 입식이 옆으로 좀만 가볼게요. 자, 요런 거 있잖아. ENO2, N2O4 요 반응식이 많이 나와. 그지? NO2가 N2O4로 되는 거. 이게 평형에 도달,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 예로. 그러면 봐봐.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평형에 도달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NO2랑 N2O4는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 NO2만 있는 평형은 절대로 없어. N2O4만 있는 평형 이런 것도 없는 거야. 알겠지? 반드시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 들어있어야 돼. 다. 만약 반응물 질소랑 수소가 있는데 질소랑 수소 중에 뭐 수소는 없고 질소만 있어. 이런 것도 절대로 없어. 알겠지? 그치? N, N2, H2, NH3가 다 같이 공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된 거죠? 별거 없지. 이번엔 여러분 이제 상평형 한번 가볼게요. 상평형. 상평형은 봐봐. 그래서 말하는 상 이거는 고체, 액체, 기체 얘기하는 거야. 고체, 액체, 기체. 그치? 명칭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긴 해야 되는데, 그치? 발음 예를 들면 solid, 그죠? 여기는 liquid, 여기는 gas 이렇게 있어요. 자, 고체에서 H로 되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줘? 기억나? 이건 알아야지. 융해. 자, H에서 고체로 되는 이걸 뭐라고 불러? 응고, 그죠? H에서 기체는 요거는 기화, 그죠? 기체에서 H에 요거는 액화, 고체 기체, 자 고체 기체 요거는 승화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쌤, 그럼 상평형이 뭡니까? 이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상이 공존하는 거. 이거를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두 가지 이상의 상이 공존한다. 예를 들면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고체 기체가 같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고체와 액체가 같이 있는다든지. 우리가 여러분 지금 화원 교과서에서 상평형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것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꼭 액체 기체가 아니어도 돼. 알겠지? 고체 기체 공존할 수도 있어. 심지어 고체, 액체, 기체가 다 같이 공존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런 걸 삼중점이라고 표현을 쓴단 말이야. 응? 실제로 얼음이랑 물이랑 수증기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온도랑 압력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런 건 삼중점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갑시다. 이렇게 자, 용기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내가 H를 하나 넣어놨어. 이렇게 H를 하나 딱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 증발.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거든. 자, 여기 보겠습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여기는 속도 이렇게 들어가요. 자, 봐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증발할 때 증발 속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증발 속도. 자, 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증발 속도에 누가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자, 증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이거는 온도만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 속도가 빨라져. 입자들을 잘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근데 온도가 일정하다면 만약 얘가 일정하잖아? 온도가 일정해. 그러면 증발 속도 얘도 그냥 일정이야. 쌤, 이 시간이 지나서 액체 양이 줄어들면 혹시 속도가 변하는 거 아닙니까? 액체 양과 상관이 없어,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온도만 유일합니다. 자, 상관없는 애들. 자,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외부 압력. 상관이 없어요. 외부압이 1기압이건 2기압이건 진공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액체의 양. 요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액체가 양이 많건 액체 양이 적건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다음 세 번째. 봐봐. 자, 세 번째는 용기 있잖아요. 용기. 용기의 모양, 용기의 크기 이것도 관련이 없어요. 막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커. 막 그릇이 작아. 상관없다. 알겠지? 이게 속도 개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쌤, 아무래도 용기가 좀 크면 지물에 더 잘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속도 개념이라 상관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수증기가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온도의 영향만 받는 거야. 그리고 자,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점점 많아지냐면 증기가 점점 많아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증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지?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 그죠? 그래서 요거 날아가는 거 있잖아. 요거는 증발. 이건 증발이라고 불러주고요. 자, 수증기에서 물로 또는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거 이런 거는 응축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0이었다가 얘가 점점 빨라집니다. 얘가 점점 빨라지다가 누구랑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증발 속도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는 뭐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됐지, 그지? 그러면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느냐? 자, 내가 여기 시간을 여기는 T1, 여기는 여러분 T2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 볼게요. 자, T1 시점에서는 증발 속도가 더 빠른 거야. 응축 속도보다. 그렇지? 그럼 봐봐 여러분. 먼저 자, 만약에 물이라고 가정해 준다면 H2O 물에 자, liquid 물 분자로 존재하는 H2O 몰수와 이번에는 H2O 수증기로 존재하는 몰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봐봐 여러분. 자,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해보죠. T1일 때랑 T2일 때랑 어느 때가 더 많을까요? 물은 액체로 존재하는 몰수는 T1일 때가 많을까요? T2일 때가 많을까요? T1일 때가 더 많겠지.
T1에서 T2로 가면서 뭐가 더 일어나야 되니까 증발이 더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 H로 존재하는 물 분자 수는 T1일 때가 더 많은 거야. 오케이? 그 수증기는 어느 때가 더 많겠어, 여러분? 수증기는 T2일 때가 더 많겠죠. 됐지, 그치? 그리고 물로 존재하는 몰수랑 수증기로 존재하는 몰수를 내가 다 더했어. 만약 여기서는 몰수, 여기는 A몰이야, 여기는 B몰, 여기는 C몰, 여기는 D몰이라고 가정해봐. 여기서 성립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D다. 그죠? H2의 전체 몰수는 일정해야 되니까. 되는 거 같지, 그치?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맨날 나오는 게 사실 요 그래프야. 요 그래프랑 물 분자 몰수랑 수증기 몰수랑 어디가 더 많아, 이거. 알겠지? 이거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야. 괜찮죠? 다 썼어? 필요한 거 얼른 써봐. 영상에 나 올려놓을 거라 다시 안 써도 돼. 나중에 한 번 더 보면 되지 뭐. 영상에 다 있어. 나중에 쌤 이거 오늘 찍으면 이따가 밤에 올려놓을게. 우리 계정고가 시험이 언제야? 아직도 멀었네. 대전고가 언제지? 15일?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번 시험은 왜 이렇게 준비간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 이제 뭔가 되게 긴 것 같은 느낌이지. 중간에 격리한다고 2주를 쉬었는데도 왜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게 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 이 봐봐 여러분. 이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5번 문제 봐봐. 이제 좀 전에 나왔던 문제처럼 되는 거야. 그치? 자, 밀폐된 진공 용기에 액체 X를 넣은 뒤 기체 X의 응축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돼 있는데, 그치? 얘네 지금 응축 속도만 지금 나타내 준 거야, 여러분. 그쵸? 만약 여러분 증발 속도를 표현해 본다면 증발 속도는 이렇게 될 거야.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T2에서 액체 X와 기체 X는 동적 평형을 이뤘다 라고 되어 있어. 그치? 자, 기억에 T1에서 HX의 증발 속도는 V1보다 클 겁니다. 당연하죠. 이게 증발 속도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다. 자, T2에서 HX의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야. 계속 일어나.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자, T인 기체 X의 몰수는 T2에서가 T1에서보다 클 겁니다. 네, 그럴 겁니다. 괜찮죠? 진짜 별거 없네, 그지?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용의 평형 나옵니다. 용의 평형. 용의 평형 하나 하면 끝나. 동적 평형. 진짜 별거 없지? 정수야. 정수네도 니네 여기까지인가? 니네 pH까지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용의 평형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용해라고 하는 거는 용질이 용매 속으로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 봐도 기억 안 날 것 같긴 한데, X축 여러분 온도, Y축은 용해도,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그러니까 용매 100g에 용질이 얼마까지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 준 게 용해도였잖아. 그치?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g수. 얘는 그래프의 모양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데 이 곡선상에 있는 애들은 이제 포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건 포화 상태. 곡선보다 위에 있으면 이런 과포화. 곡선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은 불포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온도가 변할 때를 다루진 않을 거야, 지금. 온도가 뭐 할 때만 다룰 거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만 다룰 거란 말이야. 뭐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 온도가 일정할 때를 다룰 거니까 자, 이렇게 뚝 잘라서 선생님, 그럼 우리가 용의 평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런 포화 상태를 용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생긴 이거는 이제 비커라고 가정 해보자. 알겠지? 이런 비커에다가 여러분, 자, 물을 좀 넣어놨어. 이렇게 물을 좀 넣고, 여기다 뭐를 넣어볼 거냐면, 소금을 좀 넣어보죠, 소금. 소금, NaCl 넣어볼게요. 괜찮지? 그치? 처음에는 얘가 뭐 하겠죠, 여러분? 녹아 들어갑니다. 용해. 그치? 이게 용해야. 그러니까 이때 용해되는 거를 얘를 속도로 표현한단 말이지. 얘를 용해 속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자, 여기에 용질들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이제 녹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용질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결정으로 빠져나와요. 과포화가 돼야지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불포화에도 빠져나와, 이게. 알겠지? 그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지.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게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얘를 석출 속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오케이? 그럼 아까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마찬가지 개념인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자, 용의 속도는 일정한데 석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그래프로 그려준다면 자, X축은 시간, 자, Y축은 속도입니다, 여러분. 자, 용의 속도 일정해. 자, 석출 속도는 얘는 점점 빨라지다 이렇게 같아져. 그리고 또 뭐에 도달하는 거야? 그건 동체평에 도달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잘 것 같지? 그치? 오케이? 쌤. 용의 속도는 안 달라집니까? 같은 용질을, 그지? 넣어준 거라면 용의 속도는 따로 달라지거나 할 필요는 없지. 이해했지, 그치? 뭐 더 느려지고 그러지도 않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NaCl을 여기다 포화를 시켜놨는데, 이거 자, 하나 다시 그려줄게. 자,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자, 물을 좀 넣어놓고 여기다 뭐를 집어넣냐면 NaCl 집어넣었잖아. 이렇게, 그죠? 여기다 NaCl 집어넣었어. 자, 이러면 CL을 질량수 얼마째 쓸 거냐면 얘를 35짜리 염수 쓸게요. 그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Na 플러스에 나트륨 이온도 좀 있을 거고, 자,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도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얘가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했냐면 평형 상태에 도달하도록 해놨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다 뭐를 더 첨가해 봤느냐? NaCl을 더 첨가를 했어. 얘를 더 투입을 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번엔 대신 CL을 얼마짜리를 썼냐면 염소를 질량수 37짜리가 들어있는 소금을 집어넣어봤어. 오케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여기는 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여러분, 이 수용액에 이온이 이제 존재할 텐데, 그죠? 어떤 이온도 이제 가정해 보자고. 잘 봐, 여러분. 여기에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도 있고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도 있을 거고,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여기에 35짜리도 있지만, 이제 37짜리도 나타나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 얘 이미 지금 포화가 됐는데 여기 왜 37짜리 염화이온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용액 안에. 자, 37짜리 염화이온이 하나가 녹아 들어가면 용액에 포함되어 있던 35짜리 염화이온은 결정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이해가지, 그치? 이게 사실 뭐를 나타내 주는 거냐면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용해와 석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변하는 거랑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잘 봐봐. 첫 번째, 용질의 몰수. 자,
얘가 이미 평행에 도달했는데 도달한 상태에서 NaCl을 좀 첨가를 해준 거야. 그러면 용질의 몰수는 요거는 변하겠다 안 변하겠다. 용질의 몰수는 변할까 안 변할까. 요거는 안 변합니다. 얘는 1점. 쉽게 이런 거야. NaCl이 새로운 게 하나가 들어가면 용액에 있던 NaCl 중 하나는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입자수는 1대1로 지금 맞바꾸는 거기 때문에 용질의 몰수는 안 변해 얘들아.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발음은 이번에는 용질의 질량. 이거는 뭐 할 것 같아? 용질의 질량은? 얘는 증가.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와. 용질의 질량 왜 증가하는지 알겠어? 35짜리 대신 뭐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37짜리가 들어갔으니까. 용질의 질량이 늘어나는 거야. 이해했지, 그치? 그래서 봐보려면, 자, 만약 문제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바꾼다. 자, 몰농도는 1점. 왜? 용질의 몰수가 그대로. 37짜리 CL이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첨가해줘도 몰농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알겠지, 그치? 자, 근데 여러분 누구는 변하냐면, 자, 퍼센트 농도, 자, 얘는 증가합니다. 용질의 질량이 커지니까. 아유, 내가 쌤이라면 무조건, 이거 무조건 냅니다. 알겠죠? 이거 무조건 냅니다. 몰농도는 그대로, 퍼센트 농도는 증가. 알겠죠? 요거 기억해놔. 그러면 용의 표현까지 끝나요. 별거 없지. 그치?